비싸게 받으세요. 한국이라는 경험 자체가 상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고작 시골 마을에서 된장찌개 끓이고 고추 말리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막걸리 한 잔 하는 게 전부인 내 일장이 상품이라고? 독일에서 온 그 젊은이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다. 할머니, 이게 제가 평생 꿈꾸던 삶이에요. 그 애가 내 마당 평상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뭐라고? 내가 40년 넘게 당연하게 살아온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었다고? 나는 그 순간 뭔가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경상북도의 작은 마을. 관광지도 아니고 유명한 것도 없고 그냥 농사 짓고 사는 평범한 시골.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금발 머리, 파란 눈, 검은 피부. 세계 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 마을이에요. 그들은 휴대폰을 들고 마을 어귀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그때 몰랐다. 내가 살아온 이 땅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기까지 나는 정말 긴 여정을 거쳐야 했다. 안녕하세요. 감동대한뉴스입니다. 평소 애국심 넘치는 대한민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일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매일 모든 사연을 직접 수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다들 연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영주에서 작은 마을, 무선마을. 낙동강 지류가 마을을 감싸 안고 흐르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내 이름은 박순자. 올해 67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시집가고 아이 낳고 손주 보고 한 번도 이 마을을 떠난 적 없이 살았다. 남편 영호 씨가 세상 뜬 지도 벌써 8년.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살고 나는 혼자 이 집을 지키며 텃밭 가꾸고 산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 마당 쓸고 아침에 보며 된장국 끓이고 낮에는 밭일하고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 바라보다 잠든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삶. 그런데 2023년 가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외국인 2~3명이 마을 어귀에서 사진을 찍길래 그냥 지나쳤다. 관광 온 건가 보다 했다.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이 왔다. 그것도 점점 더 많이. 저기요, 여기가 그 드라마에 나온 마을 맞죠? 어느 날 20살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 여자애가 서툰 한국어로 내게 물었다. 드라마? 무슨 드라마? 나는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이다. 여기 배경으로 나온 드라마 있어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 인기예요. 그제야 나는 알았다. 몇 달 전 마을에 촬영팀이 왔었다는 걸. 이장님이 뭐라 했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거다. 그게 K-드라마라는 것이었고 그 드라마에 우리 마을이 잠깐 나왔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전 세계에 방영되면서 외국인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기 시작한 거다. 처음엔 신기했다. 외국인들이 마을 돌담길을 걷고 오래된 한옥을 구경하고 강변에서 사진을 찍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진 거다. 하루에 수십 명씩 마을을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시끄럽고 심지어 담 넘어 남의 집 마당까지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 야, 순자야. 이거 뭐 난리도 아니다. 이웃집 김씨 아줌마가 내 집으로 뛰어왔다. 우리 집 고추대 밑에서 외국인들이 뒹굴면서 사진 찍더라고. 고추 다 망가졌어.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마을이 시끄러워지고 농사일에 방해가 되고 밤잠도 설친다고. 이거 동네 망하는 거 아니야?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이 어두웠다. 나도 솔직히 힘들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 쓸려고 나가면 외국인들이 담장 밖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고, 된장찌개 끓이면 향기 맡고 들여다보는 사람들. 한 번은 평상에서 막걸리 마시는데 동영상을 찍더라. 뭐야 이게. 나는 동물원 원숭이도 아니고. 순자씨, 이러다 마을 완전히 망가지겠어요. 이장님이 한숨을 쉬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어떤 사람은 외국인 출입을 막자고 했고, 어떤 사람은 이참에 돈을 벌자고 했다. 나는 그냥 예전처럼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일이 터졌다. 내가 평상에서 쉬고 있는데 낯선 양복쟁이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박순자 씨 댁이 여기 맞습니까? 서울에서 왔다는 개발업체 사람들이었다. 이 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한옥 펜션, 체험마을, 음식점, 대규모 투자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장님 눈이 번쩍였다. 투자요? 얼마나? 일단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요. 50억?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다. 평생 농사 지어도 못 벌 돈이었다.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주민분들은 마을 외곽으로 이주해 주셔야 합니다. 관광객들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려면. 뭐라고? 우리 보고 나가라고요? 내가 물었다. 이주라기보다는 새로운 주거단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더 편하고 현대적인 집에서 사실 수 있어요. 나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기서 태어나서 67년을 살았다. 남편 영호 씨 묘도 여기 있다. 이 집 마당의 감나무는 내가 시집 올 때 심은 거다. 그런데 나가라고? 생각해 보시죠. 마을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개발업체 사람들이 떠난 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절반은 찬성, 절반은 반대. 이 기회에 돈 벌어야지. 평생 농사만 짓다 죽을 거야?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어떻게 떠나? 미쳤어? 싸움이 붙었다. 수십 년 이웃으로 지낸 사람들이 서로 등을 돌렸다. 나는 그냥 마음이 아팠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외국인들이 오기 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그날 밤 나는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보며 울었다. 영호 씨, 나 어떡하면 좋아? 그때였다. 실례합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젊은 외국인 남자가 담장 밖에 서 있었다. 금발의 파란 눈, 서툰 한국어. 저 사진 찍어도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또 뭐야? 또 카메라 들이밀려고? 뭔데요? 저는 독일에서 왔어요. 이름은 마르쿠스예요. 그 애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 한국 문화 공부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이 마을이 너무 예뻐서 그냥 보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그 애를 바라봤다. 26쯤 됐을까? 눈이 맑았다. 다른 관광객들처럼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시끄럽게 굴지 않았다. 들어와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의 눈이 진심으로 보여서. 마르쿠스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평상에 앉으라고 하니까 신발을 벗고 정자를 했다. 한국 예절을 아는 거다. 막걸리 마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나는 부엌에서 막걸리를 가져왔다. 사발에 따라주니까 두 손으로 받더라. 어휴, 이 외국인이. 할머니, 제가 물어봐도 돼요? 뭔데요? 이 마을에서 뭐 하면서 사세요? 뭘 하냐고?
그냥 살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반 일하고, 저녁에 쉬고. 그게 다야. 마르쿠스가 눈을 반짝였다. 그게 제가 꿈꾸던 거예요. 뭐, 독일에서 저는 매일 지옥 같았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회사 가고,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쓰러지고, 주말엔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애의 눈이 젖어들었다. 그러다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이 마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마당에 앉아서 밥 먹고, 이웃이랑 수다 떨고, 밤에는 별 보면서 막걸리 마시고, 저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케이팝, 드라마, 음식. 전부 다 멋있어요. 근데 저한테는요, 이게 제일 부러워요. 그 애가 마당을 둘러봤다. 이 평범한 일상이요. 할머니가 사는 이 삶이요. 이게 제 꿈이에요. 목구멍이 막혔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다. 내 삶이 누군가의 꿈이 될 수 있다는 걸. 할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고추 말리는 법, 막걸리 담그는 법. 전부 다 배우고 싶어요. 한국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한참을 그 애를 바라봤다. 진심이었다. 카메라 들이대고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였다. 이 애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랐다. 한국을 소비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을 이해하려는 거였다. 그래요. 내일 아침 5시에 와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아마 그 애의 진심이 느껴져서, 아니면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마르쿠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애가 90도로 인사를 했다. 내일 새벽 5시, 늦으면 안 와도 돼요. 네, 절대 안 늦을게요. 마르쿠스가 뛰어나가다시피 돌아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상하네. 근데 나쁘지 않은 애. 그렇게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다. 마르쿠스는 마을 어귀의 빈집을 빌려 지내기 시작했다. 원래 이 씨 할아버지 아들네 집이었는데 서울 가고 비어있던 집이다. 이장님한테 허락받고 월세를 냈다. 한 달에 30만 원. 서울 원룸보다 싸다고 좋아하더라. 매일 새벽 5시에 내 집에 왔다.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녕하세요, 할머니. 새벽부터 밝은 목소리. 처음엔 마당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렇게요? 마르쿠스가 빗자루를 들고 어설프게 쓸었다. 아이고, 그게 뭐야? 빗자루를 세워서 쓸면 안 돼. 눕혀서 살살. 아, 이렇게요? 그래, 좀 낫네. 구석구석 다 쓸어야 해. 저기 감나무 밑도. 마르쿠스는 뭐든 열심이었다. 서툴렀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손에 물집이 잡혀도 허리가 아파도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가르쳤다. 멸치 육수 먼저 내야 해. 물 끓으면 멸치 넣고 10분. 네. 된장 풀 때 숟가락으로 비벼야 덩어리 안 생기고. 아, 이렇게요? 두부는 나중에 넣어. 너무 일찍 넣으면 부서져. 알겠습니다. 처음엔 된장찌개가 영 맛이 없었다. 짜거나 싱겁거나 두부가 다 부서지거나. 이게 뭐야? 내가 인상을 찌푸리면 마르쿠스는 풀이 죽었다. 죄송해요, 할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이건 내가 먹을게. 다시 해봐. 한 달쯤 지나니까 제법 먹을 만해졌다. 오, 이번엔 괜찮네. 정말요? 진짜요? 마르쿠스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아직 멀었어. 내 된장찌개 수준 되려면 10년은 더 해야지.
10년이요? 좋아요. 10년 할게요. 이해 진심이야? 고추 말리는 법, 김장하는 법, 장 담그는 법. 내가 아는 모든 걸 가르쳤다. 마르쿠스는 전부 공책에 꼼꼼히 적었다. 독일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한국어도 계속 공부해서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처음엔 할머니, 저 배고파요 수준이던 게 2달 만에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간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까지 늘었다. 야, 너 한국어 빨리 느는데? 유튜브랑 드라마로 공부해요. 하루에 3시간씩? 3시간? 대단하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마르쿠스를 이상하게 봤다. 순자 씨, 저 외국인 뭐야? 맨날 같이 다니던데. 그냥 한국 배우고 싶대요. 배울 게 뭐가 있어? 이 시골에서. 글쎄, 나도 몰라. 사람들은 비웃었다. 쯧쯧, 외국인들 참 신기해. 이런 데서 뭘 배운다고. 한 달이면 지쳐서 도망갈 거야. 근데 마르쿠스는 도망가지 않았다. 1달, 2달, 석 달. 여전히 새벽 5시에 우리 집에 왔다. 밭일도 도와줬다. 처음엔 호미질도 못하더니 이젠 제법 능숙해졌다. 마르쿠스, 이쪽 김매. 네. 어르신들 짐도 들어줬다. 할아버지, 제가 들게요. 어이고 고맙네. 마을 청소도 했다.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 빈집 주변 풀 뽑고. 저 독일에 부지런하네. 외국인 맞아?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 한국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사람들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경계하던 눈빛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호감으로. 마르쿠스야, 밥 먹었어? 김씨 아줌마가 어느 날 마르쿠스를 불렀다. 안 먹었어요, 아줌마. 그럼 우리 집 와. 비빔밥 해줄게. 그렇게 마르쿠스는 마을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르신들이 마르쿠스를 우리 마르쿠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우리 마르쿠스 어디 갔어?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 점심때 우리 집 오라고 해. 칼국수 끓였어. 독일에서 온 청년이 경상북도 시골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손자처럼 대접받게 된 거다. 신기한 일이었다. 그리고 마르쿠스를 통해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 어느 날 저녁 평상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마르쿠스가 말했다. 할머니, 독일에서는요, 한국 식당 예약하려면 1달 전에 해야 해요. 뭐? 왜? 너무 인기 많아서요. 김치찌개, 삼겹살, 떡볶이. 다들 먹고 싶어 해요. 주말엔 2시간 줄 서요. 2시간이나 줄을 서?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인데? K-팝 콘서트는요, 티켓 나오면 1분 만에 매진돼요. 60초요. 60초? 네. 제 친구는 BTS 콘서트 보려고 2년 동안 돈 모았어요. 비행기값, 호텔값, 티켓값 전부 다 해서 500만 원쯤. 500만 원을 콘서트 보려고? 그 친구 콘서트 보고 울었대요. 평생 꿈이었대요. 나는 이해가 안 됐다. 노래 듣는 건데 왜 울어? 할머니, 한국 화장품 아세요? 지금 독일에서 한국 화장품이 최고 인기예요. 제 여동생은 한국 화장품만 써요. 이니스프리, 설화수 이런 거요. 설화수? 그건 나도 알아. 비싼 거잖아. 한국 옷도 인기 많아요. 한국 스타일이라고 인스타그램에서 유행이에요. 한국 스타일이 뭔데? 깔끔하고 세련되고. 한국 사람들 옷 잘 입잖아요. 그래. 나는 맨날 고무신에 몸빼바지인데. 한국 드라마는요. 지금 독일 넷플릭스에서 톱10 안에 3개가 한국 드라마예요. 3개나? 네. 달빛 아래 그대가 1위예요.
그 다음이 사랑의 불시착 재방송. 그 다음이 이태원 클라스요. 마르쿠스가 휴대폰을 보여줬다. 독일의 한국 팬 커뮤니티였다. 회원이 수만 명. 그들이 올린 게시물을 봤다. 한국 여행 후기, 한국어 공부 인증, 한국 음식 만들기. 그리고 우리 마을 사진도 있었다. 여기가 그 드라마 촬영지예요. 저도 가고 싶어요. 진짜 한국의 삶이 있는 곳. 드라마에서 본 그 마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하트 이모티콘, 눈물 이모티콘이 넘쳐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할머니,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마르쿠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뭘 모른대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한국 문화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국의 일상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애의 눈이 빛났다. 제 친구들, 독일 친구들요. 다들 한국 가고 싶어 해요. 서울 말고요. 진짜 한국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어 해요. 왜? 독일은요, 효율적이에요. 모든 게 빠르고 정확하고 체계적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차가워요. 사람들이 서로 관심 없어요. 이웃이 누군지도 몰라요. 마르쿠스가 마당을 둘러봤다. 한국은 달라요. 사람들이 따뜻해요. 이웃이 밥 나눠주고, 김장하면 함께하고, 명절이면 다 같이 모이고. 이게 제가 꿈꾸던 거예요. 그게 그렇게 특별해? 네, 정말 특별해요. 독일에서는 이런 거 없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나는 생각해봤다. 맞아. 우리 마을에선 다 알지. 김씨 아줌마 무릎이 안 좋다는 것도, 이씨 할아버지가 당뇨 있다는 것도, 최씨 할머니 아들이 취직했다는 것도, 경조사 있으면 다 같이 가고, 음식하면 나눠 먹고,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이 마을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마르쿠스가 말했다. 진짜 삶을 사는 느낌이 들었어요. 독일에서는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살고 있어요. 이게 다 한국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67년을 살면서 한 번도 대단하다고 생각한 적 없었다. 그냥 가난한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을 뿐이다. 서울 사람들이 부러웠고 외국이 부러웠다. 독일, 미국, 일본. 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아닌가. 근데 이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삶이라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대단해진 거야? 나는 뒤척이다가 창문을 열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다. 어릴 때부터 봐온 하늘인데 이상하게 그날 밤은 달라 보였다. 이 하늘이 누군가에겐 평생의 꿈이구나. 눈물이 흘렀다. 왜 우는지 모르겠다. 슬픈 건지, 기쁜 건지, 감사한 건지. 아마 다 섞인 것 같다. 그 무렵 개발업체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이장님 집으로 갔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조건입니다.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하실 겁니다. 이장님이 마을회관의 주민들을 모았다. 분위기가 험악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양쪽으로 갈라앉았다. 자,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할 건지 말 건지. 찬성파가 먼저 나섰다. 50억이에요, 50억.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면 우리도 돈 벌 수 있어요. 마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뭐가 달라져? 다 늙어 죽는 거지. 반대파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상 대대로 살던 땅을 팔아? 미쳤어? 돈이면 다야? 여기 떠나서 뭐라고 살라고. 아파트 가면 뭐해?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어? 내 평생 여기서 살다 여기서 죽을 거야. 고함이 오갔다. 찬성파 할아버지와 반대파 할아버지가 멱살을 잡았다.
야, 이 늙은이. 돈에 눈이 멀었어. 뭐, 너야말로 고집센 늙은이야. 이장님이 말렸다. 그만들 해요. 싸우지 말고. 나는 구석에 앉아 듣고만 있었다. 말할 힘도 없었다. 그냥 마음이 아팠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있었다. 그때 마르쿠스가 손을 들었다. 저, 말해도 될까요?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봤다. 외국인이 뭘 안다고. 뭔데 외국인이? 누군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마르쿠스는 개의치 않고 일어섰다. 저는 이 마을이 개발되면 다시 안 올 거예요. 뭐? 왜요? 개발되면 이건 더 이상 진짜 한국이 아니니까요. 마르쿠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제가 이 마을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여기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한옥 펜션, 체험마을, 음식점. 그런 건 어디서나 볼 수 있어요. 서울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경주에도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마르쿠스가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진짜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사는 모습, 그건 여기밖에 없어요. 할머니가 새벽에 마당 쓰고, 할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아줌마들이 모여서 수다 떨고, 이게 진짜예요. 돈 주고 만들 수 없는 거예요. 회관이 조용해졌다. 다들 마르쿠스를 바라보고 있었다. 독일에서요, 친구들한테 이 마을 사진 보여줬어요. 다들 그랬어요. 여기 가고 싶다. 근데 한옥 펜션 가고 싶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마르쿠스가 주민들을 둘러봤다. 다들 진짜 한국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한국 할머니 집에서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게 저희의 꿈이에요.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여러분이 사는 이 삶 자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돈 내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르쿠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걸 왜 없애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개발업체 사람이 끼어들었다. 감성적인 얘기는 그만하시죠. 현실적으로 관광 수입이. 잠깐요. 이장님이 손을 들었다. 그 외국인 말. 일리가 있네요. 찬성파가 발끈했다. 이장님, 뭔 소리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벽화마을 만들고 레일바이크 깔고 케이블카 세우면 다른 데랑 뭐가 달라요? 전국에 그런데 수백 개예요. 다 똑같아요. 이장님이 말을 이었다. 근데 진짜 한국 시골 마을은 점점 사라지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다 떠나고 빈집만 늘고 우리 같은 마을이 얼마나 남았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희소가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볼 수 없으니까. 개발업체 사람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도 투자 없이는 투자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회관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다. 누구세요? 저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마이스 콘퍼런스에서 강연한 사람입니다. 이 마을 얘기 듣고 왔어요. 그가 명함을 내밀었다. 문화 컨설턴트 송민호. 마이스 콘퍼런스가 뭐예요? 국제외의 산업 관련 행사예요. 거기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 한국 관광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다. 진짜 한국이에요. 진짜 한국? 민호 씨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다. 이건 외국인들이 SNS에서 직접 발굴한 한국 명소들이에요. 부산 황령산, 서울 달맞이공원, 수원 행궁동 파란 대문집. 화면에는 낯선 장소들 사진이 있었다. 이거 한국인도 잘 모르는 곳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먼저 찾아내서 입소문 냈어요. 왜일까요? 민호 씨가 말을 이었다. 외국인들은 부채춤,
오북춤 같은 박제된 전통 문화에 관심 없어요.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한국인이 진짜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마르쿠스가 끄덕였다. 맞아요. 정확해요. 민호 씨가 나를 바라봤다. 이 마을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한국의 삶. 돈 주고 살 수 없는 경험. 전 세계에서 여기밖에 없는 것. 개발업체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요? 개발 안 하면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겁니까? 비싸게 받으면 되죠. 뭐,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은 외국인들에겐 가격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한국 경험을 위해 얼마든지 돈을 낼 준비가 돼 있어요. 민호 씨가 자료를 펼쳤다. 마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리미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체험? 할머니 집에서 된장찌개 만들기, 밭일 체험, 한옥에서 하룻밤. 하루에 서너 명만 받고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장님 눈이 반짝였다. 얼마나요? 1인당 하루 30만 원 이상 가능해요.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30만 원? 하루에 서너 명이면, 한 달이면, 한 달에 3천만 원 이상 가능합니다. 마을 전체가 운영하면 더 늘어나고요. 찬성파 할아버지 눈이 휘둥그레졌다. 50억 투자 안 받고도 그만큼 벌 수 있다고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민호 씨가 진지하게 말했다. 마을을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현대화하거나 개발하면 안 돼요. 진짜가 사라지면 가치도 사라지니까요. 개발업체 사람 얼굴이 하얘졌다. 에펠탑이 2개면 둘 다 안 가게 돼요. 민호 씨가 말했다. 단 하나의 핵심 테마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을의 핵심 테마는 진짜 한국의 일상이에요. 이건 세계 어디서도 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만이 가진 거예요. 회관이 술렁였다. 찬성파도 반대파도 말이 없었다. 모두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다. 개발업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떠났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 후로 마을은 달라졌다. 개발은 하지 않았다. 대신 민호 씨의 도움을 받아 진짜 한국 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처음엔 시행착오가 많았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외국인들한테 뭘 보여줘야 해요? 그냥 사는 대로 보여주면 돼요. 특별한 거 안 해도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웠다.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인데 그걸 보여준다는 게 마르쿠스가 통역도 하고 안내도 하고 홍보도 했다. 그 애가 독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더니 신청자가 밀려들었다. 하루에 3명만 받기로 했다. 마을이 시끄러워지면 안 되니까. 첫 손님은 일본에서 온 30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저 유키예요. 밝게 웃는 애였다. 나는 긴장됐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그냥 평소처럼 하시면 돼요, 할머니. 마르쿠스가 귀띔해줬다. 그래서 평소처럼 했다. 새벽에 마당 쓸고 아침에 보며 된장국 끓이고 밭에 가서 일하고 유키가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근데 이전 관광객들과는 달랐다.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허락 없이 찍지 않았다. 할머니, 된장찌개 만드는 거 배워도 돼요? 그래, 여기 와봐.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유키가 따라했다. 멸치 육수 내고 된장 풀고 두부 썰고. 와, 생각보다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 자꾸 해야 늘어. 저녁엔 평상에 앉아 같이 막걸리를 마셨다. 유키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할머니, 별이 너무 많아요. 도쿄에서는 별 안 보이거든요. 여기선 은하수도 보여. 진짜요? 밤이 깊어지자 진짜로 은하수가 보였다. 유키가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이게 제 인생 최고의 하루예요. 뭐,
진짜요? 네. 도쿄에서 저는 그냥 살아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살았어요. 진짜 살았어요. 마르쿠스가 했던 말이랑 똑같았다. 이런 삶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런 행복이 있다는 게. 유키는 떠나면서 내 손을 꼭 잡았다. 또 올게요. 꼭 올게요. 그리고 정말 왔다. 석 달 후에 다시 왔다. 그 뒤로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브라질, 멕시코, 호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 작은 마을을 찾아왔다. 다들 비슷한 말을 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온 60대 부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은퇴 후 첫 해외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다고 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너무 궁금했어요. 서울도 좋았지만 여기가 최고예요. 다음에 또 올게요. 꼭요. 미국에서 온 대학생이 떠나면서 뒤돌아 인사했다. 그 애는 한국학을 전공한다고 했다. 할머니가 제 논문 주제예요. 현대 한국의 전통 일상생활. 내가 논문 주제가 된다고? 네. 할머니의 삶이 학문적으로 엄청 의미 있어요. 나는 매번 울컥했다. 내 평범한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이야. 논문 주제까지 될 줄이야. 마을 수입도 늘었다. 체험비 받고 막걸리 팔고 된장 팔고 1인당 30만 원, 하루 3명. 한 달에 2,700만 원. 마을 어르신들 용돈이 생겼다. 주민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다. 싸우던 찬성파, 반대파가 화해했다. 야, 미안했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나도 미안해. 고집 피웠어. 우리 이제 안 싸우자. 그래, 안 싸우자. 순자 씨, 진짜 잘 된 거야. 김씨 아줌마가 말했다. 그때 개발했으면 우린 다 쫓겨났을 거야. 저 외국인 덕분이야. 마르쿠스 얘기였다. 마르쿠스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게. 독일 애가 우리 마을 살린 거야. 나는 마르쿠스한테 고마웠다. 근데 그 애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 해요. 이 마을이 저를 살렸어요. 마르쿠스는 1년을 머물렀다. 그동안 한국어가 완벽에 가까워졌다. 사투리까지 섞여서 웃겼다. 할머니, 오늘 된장찌개 막 끝내주네요. 야, 그 사투리 어디서 배웠어? 김씨 아줌마한테요. 그 애는 마을 어르신들의 손자 같은 존재가 됐다. 설날엔 같이 세배하고 추석엔 같이 송편 빚었다. 우리 마르쿠스,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네. 어르신들이 웃으셨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마르쿠스가 독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 비자 문제도 있었고 집안일도 있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떠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1년을 매일 봤는데 새벽마다 같이 마당 쓸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손자 같았다. 한국인으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삶.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보다 더 큰 행운이 있을까?